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영어나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은요, 중학교 때 학습 역량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3년 안에 성적이 오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아이들은 특히 더 어려운 게 수행평가다 뭐다 해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미리 교과를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전체적인 학교 내신이나 다른 비교과 활동에도 신경을 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성적 향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목 중 하나인 바로 영어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내신과 수능에서 모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중3인데 중학교 내신 영어가 항상 지금까지 90점에서 100점 정도 나왔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영어 등급이 1등급은커녕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일단 중학교 내신이 너무 쉬워서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변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거기다가 막상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내신 공부할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시험 공부에 대한 범위가 많아지고, 당연히 문제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이 이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실 경우 고등학교 입학 후에 점수를 보고 꽤 좌절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일단 진학할 고등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중3 때까지 적어도 수능 영어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딱 맞춰서 이제 풀었을 때 1등급은 무난하게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더 영어에 강한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수준을 넘어서 토익이나 탭스 같은 그런 시험을 쳤을 때 고득점이 나와야 그나마 그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요즘엔 일부 최상위권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능 영어를 무난하게 소화할 정도로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 좀 당겨서 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6학년 때까지 너무 무리하게 당기는 것은 언어 쪽으로 좀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굉장히 좀 재밌게 배워가지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억지로는 그렇게 만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만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고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3 때까지는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진도,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거는 지금 고등학교 가서 영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중학교 내신 성적이나 중학교 교육 과정만 따라가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생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늦어도 중3 때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크게 단어, 독해, 문법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나 수거는 일단 고등학교 수능 수준으로는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독해와 문법은 진도를 나가더라도 속도나 깊이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차근차근 단어를 외우고 관련된 문장으로 독해를 하면서 익히는 게 좋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좀 또래에 비해서 영어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빨리 따라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휘집을 사서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 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중학교 어휘가 안 된 친구들은 중학교 어휘집을 사서 외우시고, 그게 다 된 친구는 고등학교 수능 수준의 어휘를 사서,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비 고1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면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을 볼게요. 독해도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지문, 이제 자기가 독해해야 될 지문의 양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딱 단정적으로 몇 개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소 꾸준히, 푼다는 생각 아래서, 한 3개에서 8개 정도, 지문을 풀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요,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얇은 책 있잖아요. 문법 책 중에서. 그런 거 말고요. 시중 서점에 가면, 고등학교 문법책 아주 두꺼운 거 있습니다. 제일 두꺼운 거. 그거를 이제 같은 책을 한 3번 이상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단 중학교 기초조차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어려운 책을 보시면 안 되고요. 중학생용 문법책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력이 좀 출중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문법책 두꺼운 책을 출판사 한 3개 정도 나눠가지고 그 3가지 책을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권을 다 돌려보는 거죠. 문법 공부는 사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학 공부하고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개념과 특징을 반복해서 일단 숙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간단한 쉬운 문제부터 복잡한 문장까지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영어는 당연히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고 여기에 발목 잡혀서 영어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나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을 단기간 내에 올리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언어 쪽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꼭 해야 할 게 바로 독서입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말로 된 책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이라는 건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어권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익혔다 하면은 지금 이 얘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온 게 아니라 한국어가 모국어죠. 그죠? 그러면 모국어에 대한 이해 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어를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한 이해 체계가 약한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도 한계가 금방 드러나요. 실제 단어 테스트, 문법 테스트 따로 하면 완벽하게 다 맞추는데 수능 영어 지문을 주면 못 푸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국어 지문도 정확히 해석을 못 해요. 바로 독해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문해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약한 거죠. 평소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책을 읽었다는 게,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읽자는 욕심에 단순히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보를 빨아들이는 차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문단의 구조에 대한 이해, 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힘, 이런 걸 키워야 되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근데 막 빨리 읽는 친구들 있죠. 정확성은 떨어지고 속독만 하는 친구, 아니면 좀 대충 읽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독서 방법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독해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는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을 때는 집중해서 정독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속도를 올리는 거 욕심내지 마세요. 정확성이 더 중요해요.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궁금하시다면 현재 학교, 학원, 영어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께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알려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좀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수 인원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 자체 그 영어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서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영어 선생님들 통해서 조언을 들었는데도 문제점을 도통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어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좀 해보세요. 의외로 엉뚱한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마음이 복잡하다 하면 수학 선생님하고도 상담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언어에 대한 이해력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실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께 많은 조언을 구해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